네, 안녕하십니까. 이곳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5월 14일 12시부터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천연가스 훔치지 마라. 한국 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자원 수탈하는 석유공사 규탄 행동 주간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은 비록 느린 속도지만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가자지구의 봉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앞바다를 빼앗아서 유전 및 가스 탐사권을 204억 원의 자원개발사들에 팔아치웠습니다. 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 중 하나가 한국석유공사 소유의 다나페트리올리움인데요. 이 가스전 약탈에 동참하려던 이탈리아 대기업 애니는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과 총파업 등의 역량으로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다나페트리올리움은 이 도둑질을 멈추기는커녕 애니의 가스전 운영권을 획득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석유공사를 규탄하는 서명 캠페인을 시작으로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 11월 26일에는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한국석유공사와 다나페트리올리움 규탄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이 서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3월 26일에는 1,480명의 청구인 서명을 모아서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5월 3일에는 팔레스타인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등지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에너지 약탈 및 기후 파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에너지 약탈 기업 규탄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같이 논의하는 국제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인 석유공사 규탄 캠페인을 성과로 전국에서 이번 주에 집중 행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부터 전주와 순천,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와 다나페트리올리움 본사가 위치한 스코틀랜드 에버딘 등에서 가자지구 자원수 수탈하는 한국석유공사 규탄 행동 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일은 이 서울 이곳에서 한국석유공사 규탄 행동을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순입니다. 5월 15일은 팔레스타인 대재앙의 날 나크바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식민정령국가를 수립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된 날이어서 이렇게 이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가자 집단을 멈추지 않고 있어 참담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집회를 이어가는 데에도 제국주의 자원 수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제국주의 지배의 주요한 도구입니다. 태양 전지 패널 등 대한 에너지를 팔레스타인에서 파괴하고 병원 운영 등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점령 국가인 이스라엘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에너지 자원 수탈의 목표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이란을 공격하는 제트기 등 전쟁 무기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수탈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에 침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너지 산업은 최근 유럽과 가스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가스 인프라를 통해 유럽연합 등과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의 배타적 경제 수도력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가스관 수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2023년 약 5억 8,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900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자원 약탈은 로마 규정이 명시한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연가스만 채굴하는데 조금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전 보안을 이유로 이스라엘 해군 함정은 팔레스타인 해안에서 1마일 떨어진 곳까지 불법 순찰하며 어부들에게 실탄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안에서 놀던 아동이나 일하던 어부들, 바닷가를 산책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없어 가자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식민 국가는 자신의 식민 통치를 위해 에너지를 끊었다 공급하면서 이렇게 점령지의 식민 지배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들은 3월 26일에 1480명이 감사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만나서 이제 손 떼라라고 저희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묵묵부답인데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위터에 2024년 9월 19일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살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며 보편인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제뿐만이 아니라 보편인권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팔레스타인 천연자원을 수탈하는 것을, 그것도 공급인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가 수탈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한국과 스콜렌트 등 국제행동으로 가자에서 천연가스를 자원 수탈을 하는 것을 손떼라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집단학살도 멈추지 못했지만 우리는 계속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외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애니가 가자 앞바다 석유자원 천연가스 자원 수탈에 손댔던 것처럼 한국 석유공사도 손뗄 때까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어서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덕녀핑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저께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있었던 석유공사와의 면담 내용도 함께 전달해 주실 겁니다. 어제 울산 행동에 참여하고 나서 한국석유공사와 20여 분간 면담을 가진 내용을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울산 한국석유공사 앞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규탄 집회를 가졌었죠. 그 직후에 면담을 가졌고 이번이 두 번째 면담이었는데요. 작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선 면담은 울산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긴급행동에서 3분, 서울에서 저기 보라님과 저 2사람이 들어갔고요.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유럽 사업팀장과 차장 2사람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면담할 때는 이름도 안 알려주고 연락처도 당연히 안 줬는데요. 이번에도 만나서 저희 소개를 다 듣고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재차 물어봐서 드디어 들었습니다. 이미 그간 공문도 많이 보내고 해서 이게 국제전범재판소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다시 강조할 생각이었는데요. 저희는 그 자원 약탈 컨소시엄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던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애니의 지분을 인수해서는 안 되고 애니의 선례를 따라서 사업을 철수하라고 다시 요구했는데요. 이전에는 국제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듯이 발뺌하기에 바빴던 태도가 조금 바뀌어서 저희 얘기를 굉장히 경청하더라고요. 사실은 작년 12월에 애니의 철수 소식을 이탈리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석유공사에 전화해서 유럽 사업팀장님한테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다나도 빨리 철수하라고요. 그때 저한테 이거를 처음 듣는다면서 되게 놀라는 신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애니는 그 2달 앞선 10월 달에 그만둘 의사를 다나 쪽에 표명했다고 나중에 새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게다가 석유공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 다나가 애니의 지분까지 인수해서 주요 운영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알게 돼서 한국석유공사가 한국 시민사회를 이렇게 기만해 왔다는데 우리 모두 분노했었죠. 이 점에 대해서 우선 한국석유공사는 애니의 철수를 실제로 몰랐다고 변명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문의 전화를 했다면 그 전화가 걸려오면 해명할 생각이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철수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꾸 돈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애니 같은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애니처럼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가 없대요. 철수하면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배상금에 유사한 것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인지 뭔지 기타 등등 한국석유공사가 얼마나 그동안 혈세를 낭비해왔는지 잠깐만 검색하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애초에 집단학살 시작 후에 탐사 라이선스를 받고 이스라엘의 라이선스비를 낸 순간부터 이미 세금 낭비는 시작됐고요. 낭비로 끝나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전범국가 가해국이 되게 생겼는데 돈으로 환산해도 막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생각해도 지금 철수하는 것이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폰 번호도 받았고요. 제가 그 유럽 사업팀장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폰 번호를 알려주고 소통을 거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로서는 정말 감지덕지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대국민 감사 청구도 진행했죠. 감사원한테도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압박이 되고 있고, 특히 울산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석유공사 규탄 행동마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은 순천, 전북, 대구, 부산, 스코틀랜드에서도 공동행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한국 석유공사와 한국 정부를 집중적으로 압박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이탈리아 시민사회가 압박을 통해서 애니를 사업에서 철수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석유공사를 압박해서 이 자원 수탈하는 그 한국 석유공사를 그 사업을 철수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어서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보라님이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한국 석유공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움이 속한 컨소시엄에서 지난 3월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애니가 컨소시엄 탈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나보다 컨소시엄에 훨씬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훨씬 규모가 크고 지중해에서 가스 사업 경력이 많은 애니는 왜 위약금을 내면서도 이 사업을 그만두기로 했을까요? 애니는 작년 가을부터 안보 위험을 언급하면서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도 안보 위험을 고려하는데 다나는 무슨 자신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나요? 한국 석유공사는 자회사를 통해 이 위험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집단 학살이 자행되는 이 지역의 전범국과 거래하고 한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애니는 이 사업에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안보 위험, 기업의 국제적인 평판의 훼손, 그리고 법적인 위험. 오늘은 법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4년 1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이 1948년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잠정 조치를 처음으로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국가들은 집단학살에 공모하지 않을 책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UN 기구가 최초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로 규정했습니다. 국제기구의 이런 법적인 판단으로 국가들과 기업들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UN 헌장의 아파르테이트와 인종격리 정책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합니다. UN 총회에서 확인되었듯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군사점령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경제와 교역 거래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인 결정들은 국가들과 기업들의 책임 범위를 큰 폭으로 넓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 관계, 그리고 재화와 용역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의 점령과 관련된 체계를 지원하고 지탱하는 모든 거래와 관계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공모로 여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특히 에너지가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성 때문에 국제법 위반과 공모하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은 러시아군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제트 연료를 대러시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남아공 아파르테이트를 반대하는 국제사회는 원유와 석유가 이중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이유로 남아공으로 판매, 공급, 운반되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에너지 거래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지원하거나 가능케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은 이스라엘 에너지 부문과 모든 형태의 관여를 피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둘이 구분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 석유공사는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움을 통해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해 이스라엘 정부와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으로 팔레스타인 해역으로 인정된 구역에 속한 가스 탐사를 계획하면서 약탈이라는 혐의를 스스로 추가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후에 기업인들은 전쟁 범죄, 인류에 반하는 범죄, 침략
침략 범죄를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IG 파르펜과 크루프에 대한 기소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행동이 범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리고 기업의 지도자들이 본 기업의 지원이 이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기업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는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석유공사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으로써 국제법하의 집단학살과 공모한 책임이 있고 한국 시민사회는 확실히 이 책임을 전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네, 네 번째 발언은 환경운동연합의 유에스더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세계화동 환경운동연합 유에스더 활동합니다. 작년 12월 환경운동연합이 속해 있는 지구에버 총회가 방글라데시에서 열렸습니다. 지구에버에 가입해 있는 103개 국가가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지 못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길고 긴 공항줄을 기다리다 못해 결국 국경을 넘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지구에버 모든 멤버가 모이는 그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활동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여전히 집단학살 그리고 에코사이드가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생태 파괴와 농토 파괴로 물과 식량, 의료,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정부와 손잡은 한국석유공사는 가자지구 앞바다에 천연가스 탐사권을 구매했고 그 자회사인 다나페트롤리엄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점령과 학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개발은 결코 정당한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약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얼마 전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백인 기후행동 선언을 출범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종교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목소리를 모아서 앞으로 1000만인의 선언을, 행동을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의 편에 서 있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탈에 의존한 자원순환과 점령체제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정의로운 기후행동,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운동연합은 오랫동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지역공동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라고 얘기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런 기후 부정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만든 바로 이 화석연료 중심 체제를 유지한 채 우리는 결코 정의로운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국제연대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와 전쟁이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이란과 전 세계 각지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군사주의는 화석연료 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점령과 식민주의는 언제나 토지와 자원 수탈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계가 분쟁 상황에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 있는 가장 분쟁 지역 중에 하나인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지구의 벗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울산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스코틀랜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구의 벗 멤버들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역시 한국석유공사와 다나페트롤리엄이 가자지구에서 손떼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목소리 낼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 현장 은혜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투쟁!
에너지는 전쟁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연료인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는 전쟁을 야기하고 지속하는 핵심 이해관계이자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전쟁을 벌이는 국가와 이에 결탁한 기업들은 에너지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사점령, 침략 모두 정당화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땅에 지상군을 투입하며 집단 학살과 침략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해역에 가스전 탐사 라이센스를 발행한 것을 우리는 모두 지켜봤습니다. 무엇을 위한 침략과 수탈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방법으로 팔레스타인 민중의 삶과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맞서 전 세계 민중이 연대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BDS 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세계 각국도 강하게 규탄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필두로 20여 개의 국가가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에서는 불법 정착촌과의 무역에도 경제 제재를 논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살과 침략, 수탈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여기에서 한국 정부는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앞장서서 공범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팔레스타인 해역의 가스전 탐사 라이센스를 멋대로 팔아넘기는 이 국제적 범죄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이 된 자신들의 입지를 다시 회복하고 경제적 우방을 만들면서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행위에 한국 정부가 가담해주는 꼴일 뿐입니다. 이탈리아, 한국, 이스라엘 세 국가의 에너지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던 팔레스타인 해역의 G구역 컨소시엄에서 이탈리아의 애니가 빠졌기에 지금 해당 구역의 탐사는 오로지 한국의 석유공사 다나 페트롤리엄과 이스라엘의 라티오 에너지 이 두 곳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이 여기서 빠진다면 이 G구역의 컨소시엄은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단학살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원합니다. 이윤을 위한 제국주의적 에너지 개발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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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한국석유공사는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 바다에서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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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라.